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법령 및 실무를 강의하는 신정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공인중개사법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공부할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은 공인중개사 법령만 있는 게 아니라 장장 6과목씩이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효율적으로 공부해야 이 다른 과목도 공부할 수 있는 이런 시간이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이 조금 공부해 갖고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 법령을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먼저 이 이해를 먼저 해야 됩니다.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암기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처음부터 들이다 외워대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되는데, 사실은 이 암기 과목이 아니라 이해를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그러니까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래야지만 암기하는 이 내용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고 또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하는 이런 연습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고 적용을 한다. 이런 단계로서 이제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이해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해를 하는 단계는 이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 사장님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구비해서 사장님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중개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중개업을 해야 되는지 항상 사장님 마인드로 접근하셔야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헝그리 정신을 갖고 나는 종업원이다,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내용이다, 이렇게 하면은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사장님이 되기 위해서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국에서는 어떤 요건을 구비해야 되느냐, 먼저 열심히 공부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그 중개사무소를 설치하고 그 다음에 실무교육 수료하고 그런 다음에 중개사무소 개설등록해서 사장님이 되는 겁니다. 사장님이 된 이후에 중개업을 하시는데, 중개업을 하실 때는 어떻게 중개업을 해야 되느냐, 사무소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의뢰인에게는 어떠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느냐, 요거를 규정한 게 공인중개사 법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취지로 공인중개사 법령을 수월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11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2월 말일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열심히 외우려고 하지 말고 여기서는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외운다고 해갖고 요 외운 내용이 10월 말 시험 볼 때까지 이 기억력이 유지되라는 보장이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최소한 이해를 해갖고 이 기초 체력을 튼튼하게 해놓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스텝 2 암기를 하게 되는데, 암기를 할 때는 암기해야 되는 내용은 최소한으로 줄이는 겁니다. 최소한으로 줄이되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절대적 취소 사유, 저는 이제 한 글자씩 따서 사, 부, 결, 이, 양, 업, 투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외웠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글자가 의미하는 뜻을 전부 다 알아두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지만 이게 문제에 곧바로 적용이 되는 것이지, 그냥 사부결의 영업 투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정확하게 암기를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암기하는 단계가 대개 3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6월 말까지 한 4개월 동안은 암기해야 되는 부분은 암기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해를 하고 암기를 하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이해를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런 부분만 암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암기량을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암기력이 뛰어나신 분들은 이해를 하지 않고 그냥 전부 다 외워서 처리하면 되겠지만, 요즘에는 문제가 출제가 될 때 단순 암기 위주의 문제는 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만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 게 요즘에 출제 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 스텝 3 이 적용을 하는 겁니다. 문제에다 적용을 하는데, 이해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암기를 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게 되죠. 그래서 이해와 암기를 통해서 이 모든 문제가 다 이렇게 이제 해결이 되는 겁니다. 해결이 되는데, 이론을 공부했으면 이거 이제 문제에다가 적용을 시킵니다.
그러면 해결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있겠죠.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다시 이론으로 와서 복습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안 되면 반드시 이론으로 와서 다시 복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험은 다가오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는 해결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지문만 갖고서 자꾸 이렇게 공부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지문은 결국은 이론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한 하나의 이 수단이 되는 거지, 이 자체가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실제 시험에서 나오는 지문들을 다 외워서 접근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 반드시 다시 이론으로 와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정리하는 이런 연습이 되셔야 되는데, 요게 이제 그 7월 달부터 시작해 갖고 시험 볼 때까지 이 문제풀이 연습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단계로 공부했을 때 이 공인중개사 법령을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법령은 이해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암기하고 문제에다 적용해 갖고 그 고득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합격하는 그날까지 제가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자랜드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꼭 합격하는 내년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